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명령자는 사실상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는 당시 군의관의 최초 증언이 나왔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민통합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참석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비표를 받아 출입이 가능합니다. 광주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지난 5일 수습된 뼈는 미수습자인 단원고 교사의 유해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의 최대 비극이자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는 전남도청 집단 발포 문제. 사실상의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다는 당시 국군통합병원 군의관의 최초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보도는 발포 명령자를 찾기 위해 광주 MBC가 뒤쫓았던 추적 보도로 시작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과 대치하던 11공수 특전여단 부대원들이 누군가로부터 발포 명령을 받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통신병이 발포 명령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통신병이 10분이 좀 지나자 발포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총을 해서 자국민에게 총을 겨눠 최소 30명 이상을 죽게 하고 수백 명을 다치게 한 11공수는 사흘 뒤인 24일 광주 송암동에서 다른 부대 계엄군으로부터 뜻밖의 공격을 받습니다. 당시 광주시 화정동 국군통합병원 진료부장이었던 이정용 씨는 아군끼리의 사격으로 죽거나 다쳐서 실려온 11공수 부대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인들끼리 쏴서 죽은 겁니다. 뭐 다리가 잘라지고 대대장 하면 다리가 잘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리를 붙이려고 내가 수술을 했는데 워낙 열악한 시설이라 성공 못하고 하는 절단나게 됐을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씨는 광주 시민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진 계엄군이 없는데 어떻게 자위권 논리가 성립하냐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군통합병원 군의관들을 비롯해 광주 지역에 있는 군인들에게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는 논란조차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있냐고 싸운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발포 명령자냐 그러면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주권자죠. 그게 누군가요? 제일 대장이 전두환이 아닙니까? 37년 만에 처음 언론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 이정용 진료부장은 전두환 씨가 광주를 희생양 삼아 대통령에 올라놓고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전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광주를 희생시킨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 게 내가 살인자라고 그러죠.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공식 행사인 올해 5.18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념 갈등의 상징이었던 5.18 기념식이 참석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비표를 받아서 출입 가능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확 바뀝니다. 미리 보는 기념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올해 5.18 기념식은 참석자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3천여 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10,000명이 넘게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28과 3.15, 4.19 등 민주화운동 역사의 주역들이 함께하고 세월호 4.16 연대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보훈처가 맡았던 경과보고는 다시 5.18 단체가 맡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5.18 기념사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후보 시절 5.18 진실규명과 왜곡 금지 법제화,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직접 공약했던 만큼 기념사에 각별한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으로 정한 올해 기념식 주제는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의 백미는 이무리한 행진곡 제창입니다. 기념 공연에 초청된 가수 전인권 씨의 선창으로 만여 명의 참석자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장관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 전인권 씨, 그리고 노래의 작곡가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전인권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불렀고 촛불 집회에서 불렸던 노래 상록수도 기념 공연에서 부를 예정입니다. 촛불에서 5월로 그리고 정의를 향한 통합. 이런 메시지들이 담기게 될 5.18 기념식은 갈등으로 파행했던 최근 몇 년 동안의 기념식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엔 전야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5월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모였죠? 네, 금남로 일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있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야제 열기가 뜨거운 건데요. 현재는 전야제 2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와 사드 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로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전야제는 기존과 다르게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광장은 80년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나온 곳이자 최후의 항전 장소, 그리고 지난 겨울 광주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나온 곳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전야제 1부에서는 5월 합창단과 시민들이 목청껏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 상황을 재현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야제에 앞서 민주대행진이 진행됐는데요. 5월 가족과 세월호 가족, 백남기 농민 등 민주가족들이 한데 모여 80년 5월에서 멈춰버린 역사가 아닌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5월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또 비리 권력을 촛불로 몰아낸 시민들이 행진을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금남로에 설치된 부스에서 주먹밥 나눔 행사와 거리 공연 등 시민 난장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는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됐지만 지난 보수 정권에선 재창이냐 합창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도 사뭇 달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김대중 정권이던 지난 1998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에서 재창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른 대통령이었습니다. 임기 5년 동안 매번 5.18 기념식에 참석해 악보 없이 익숙하고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취임 직후인 2008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가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식전 행사로 공식 식순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 2011년 공식 행사로 돌아왔지만 재창이 아닌 합창 형태로 위상이 낮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단 한 차례만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서기만 했을 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넣고 공식 재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 제 위상을 잃고 표류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민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조속히 지정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지만 이제 재창을 넘어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하루속히 여야가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5.18 헬기 사격 특별법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하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광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5.18 37주년 기념일인 내일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주먹밥 나눔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5.18 교육의 하나로 실시되는 이번 체험 행사에는 178개 학교가 참여해 점심급식으로 주먹밥을 제공하고 일부 학교들은 급식과 별도로 주먹밥 만들기 체험 활동을 실시합니다. 한편 장이구 광주시 교육감과 서울시, 세종시 교육감 등은 내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5.18 교육 전국화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공은 광주시로 넘어갔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제공모 끝에 내정된 광주도시공사 박중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건설사에 재직하던 지난 2012년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2천만 원 주신 건 사실이죠? 박 후보자는 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정말 그 당시에 혀를 깨물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에게 후보자 지인들이 청탁 전달을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내정자에게 요구하는 참신성에 부합한 것인지, 공기업을 운영할 만한 전문성이나 업무 파악 능력도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막판엔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후보자 자진 사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1차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광주시에 보낼 예정이지만 낙제 수준이라는 의회의 입장을 감안하면 박 후보자를 임명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외곽도로가 내일부터 개통됩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서 오선동까지 총 연장 5.5km로 착공한 지 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광주시는 외곽도로 개통으로 혁신도시와 산단 등으로 가는 차량들의 운행 시간이 짧아지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비고울로와 무진대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